탁과목이 안 들어가 있고 네. 별로 관심도 없었었어요. 아, 네. 그러다 이제 이 근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네. 과일에 대한 오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과일 많이 먹지 말아요. 한 조각만 먹고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서 그렇죠. 전혀 근데 상식하고 제가 들었던 얘기랑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네, 네. 과일 얘기들이 그래서 그 책을 읽다가 네. 이거를 제가 입력을 해가지고 요약을 해서 음. 학생들이 뭐 소개를 좀 해야겠다 그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왜냐면은 저같이 많이 먹거든요. 저는 네. 아침에도 많이 먹고 점심도 저녁도 많이 먹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량도 많아서 되긴 하는데 문제는 다 연소를 안 시키다 보니까 몸이 다 이런 형식으로 기자들이 대부분 텔레비에 나오는 기자들이 다 이렇잖아요. 영양을 잘 먹거든요. 운동은 많이 못하고 근데 체형들이 비슷해요. 키 작고 뚱뚱하고 근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아침밥 드셨나요? 네. 그래서? 네. 아침 그래서 오늘은 안 먹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아침을 또 그냥 안 드시면 네. 이건 과일 주스. 네. 말씀하시는 과일 주스군요. 먼저 드시는데 참 이게 인상이 인체가 신비한 게요. 갑자기 바쁘니까 네. 이제 문제가 조금씩 와요. 특히 힘이 떨어지는 분들, 연세가 드셔가지고 오신 분들은 네. 이 과일 주스하고 뭐 이런 야채, 과일을 많이 드시니까 임상에서 이론적으로는 또 그게 맞는데 네. 임상 직접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도 그렇고 대체계약 하는 사람 중에서도 뱅증인 사람들은 차가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과일 주스하고 야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명연히 심각하게 나타나요. 계속하면 사실은 상관없는데 여러 가지를 같이 하면서 그것을 그냥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얘가 들어오면 아, 몸에. 얘가 안에서 그냥 차고 안으로 들어와서 흡수해가지고서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물 안 먹던 사람 물 많이 먹으면 문제 오거든요. 뭐든지 많이 먹으면 문제 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바뀔 때, 바뀔 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래서 의사들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 한의사들도 마찬가지. 차가운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먹으면 문제가 온다라고.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상당한 사람들이 문제가 와요. 막 기력 있고 막 젊은 애들 같이 막 이렇게 순환 팍팍 시키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연세가 드시고 이거나 노약자들, 약하고 막 체력적으로 너무 떨어지는 손발이 너무 차갑고 한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아침 주스를 이렇게 바꿔줘 보니까 너무 어지럽기도 하고 못 먹겠다고 그렇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먹을만 한데요? 이게 단다. 저희 그 집사람은 학교 선생이라 아침밥을 꼭 먹고 가야 수업을 할 수 있다 해서 아침에 7시에 같이 차려 먹고 그랬거든요. 꼬박꼬박. 그래야 좀 그 아침에 안 차리고 과일 몇 개 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자기 일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나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 저희 동네에 이런 그 뭐 전국에서 좀 괜찮은 음식들 쌀이니 뭐 이런 것들을 파는 조그만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분이 건강에 대해서는 자기는 박사다. 신문이고 뭐 다 봐서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소금이든 쌀이든 잡곡이든 사고 그 옆에 야채 과일 가게가 있다는 거야. 이 두 개만 이용하면은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지 않고 그냥 마트를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실천을 못 옮기고. 근데 이걸 읽고 원장님을 말씀 들어보니까 아 그분 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옛말에 네. 뭐 그런 거잖아요. 사과가 빨갛게 익으면 이게 계절이 되면은 의사 얼굴은 하얗게 변한다고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과일가게 아저씨가 네. 의사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린다.
정말이에요.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문제는 먹는 방법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뭐 썰어서 먹고 네. 잘라서 먹는 거밖에 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무엇을 먹느냐가 네. 상당히 제일 중요한데 언제 먹어야 되는가가 제일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도 네. 뭐 말을 그대로 배부를 때 먹으면 안 되죠. 그건 상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밥 잔뜩 먹고 네. 거기다가 디저트를 또 먹는다 그러면 그건 뭐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네, 몸에 그건 몸에 요즘 좋을 또 일은 없어요. 식후에 먹지 말라고도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 거기까지 된 것 같아요. 거의 의사들이, 넘어가는데?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어디까지 진행됐느냐. 밥 먹기 전에 먹으라고 과일을 거기까지 진행됐어요. 정확하게 언제? 네. 제가 보기엔 30분 전까지. 밥 먹기 30분 전까지 과일은 끝내야 돼요. 왜냐면 소화 시간이 과일 30분. 과일도 소화가 필요한가요? 그럼요. 얘는 지금 10분이면 소화돼요. 이런 위에서 네. 장으로 내려가는 시간. 흡수가 돼서 흘러내려가는 그렇죠. 거죠. 위에서 이제 흡수가 돼서 장으로 쏙 내려가 버리죠. 그게 이제 딱 이 흡수율도 높아지고. 익히면 우리가 흡수율이 높아져요. 과일이나 과일이나 모든 음식은 그 어느 정도 열이 가해지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는 흡수율은 상당히 좀 높아지죠. 그래서 그냥 채소를 뭐 아니면은 뭐 과일을 이렇게 집으로 해서 과일을 그냥 먹었다. 실제로 흡수율이 30% 넘기기가 힘들어요. 다 배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안에서 이제 흡수 못하고 못하고. 네. 에너지가 못하고 나머지가 이렇게 이제 장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그게 그냥 빠져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상당한 대사 에너지를 갖다가 소모시키고 빠져나가요. 그래요. 네. 그래서 흡수율이 상당히 중요시여겨요. 흡수율 자체가.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과일을 우리가 많이는 못 먹지만은 이렇게 즙을 짜서 먹게 되면 네. 그 흡수율이 높아져요. 효율이 그냥 상당히 먹는 높아요. 것보다는. 그냥 먹는 것보다. 네. 흡수율이 한 80% 90%까지 느리니까. 네. 근데 더더군다나 과즙은 우리가 그냥 물도 먹잖아요. 네. 근데 한번 그 나무가 제대로 흡수해서 이렇게 소화를 시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과일로 만들어진 거죠. 네. 채소로 만들어진 거고, 네. 고기를 만들어진 거. 세포 속에 들어있는 거죠. 네. 이것은 세포막을 찢어가지고 찢어서 네, 분해를 이제 해서. 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세포막 속에 안에 들어와 있던 세포막 속에서 들어와 있던 거기 때문에 그 우리 인체 그 세포에 흡수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즙이 제일 좋은 방식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문제는 좋은 과일을 어떻게 배합을 해서 즙을 해서 먹을 거냐, 얼만큼 먹을 거냐, 뭐 이런 궁금증도 좀 있더라고요.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복잡하면 네. 얘가 복잡한 거에 대해서는 몸에서는 인체는 아, 상당히 좋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요. 너무 많이 섞으면 좋을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이하 정도를 좀 이렇게 좀 섞는 것을 권장을 많이 하죠. 네. 그냥 이것 섞고 저것 섞고 하면 안에서 흡수할 때 서로 다른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상당히 힘들어하니까 따로따로 먹으라고 해요. 네. 과일을 막 섞어서 이렇게 막 가해서 먹지 말고 짜더라도 따로따로 사과는 사과대로. 근데 잘 어울리는 게 있어요. 둘이 이제 서로 궁합이 잘 맞는 네. 것들이. 사과하고 당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사과 당근 주스가 상당히 좀 빠르게 흡수되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갖다 갖고 있고. 네,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좋기 때문에 사과 당근 주스를 거슨이라는 사람은 주로 쓴 거예요. 사과랑 당근을 사서 이렇게 좋다 그러니까 사과대를 먹고 당근은 냉장고에 그냥 처박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씹어 먹기도 만만치 않고 저녁에 와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냥 거의 아마 상해가지고 이제 버려야 될 지경인 것 같아요. 당근 주스로 당근에다 주스 만들어가지고 사과 당근 섞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레몬 같은 우리 이제 레몬을 주로 섞는데 네. 레몬을 같이 섞어주면 이제 비타민이나 여러 가지 영양소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주로 3개를 섞어요. 그렇게 해서 즙을 내놓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바로 짜서 바로 먹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언제 먹느냐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은 아침 시간 얘기를 주로 많이 해요. 아침에 저녁에 먹어도 상관없어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먹어도 제가 볼 때 큰 무리가 없어요. 다른 군것질은 저녁에 먹으면 소화기 안 힘들하고 좋죠. 막 위에서 네. 막 끙끙거리고 하는데 얘는 10분 만에 싹 위에서 싹 넘어가서 한 잔 물 먹고 자는 거 좋죠. 자,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유 따뜻하게 먹으면 잠잘 온다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사과당은 배고플 때
사과당근 주스를 해가지고서 먹고 자도. 사과는 밤에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위산 때문에 이제 산 위산, 때문에 산이 이제 나와서. 산 때문에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 큰 문제 없어요. 그냥 특별히 속쓰리거나 네. 아직도 먹는 것을 지금 이렇게 울컥불컥 우리가 먹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거 먹지 그러면 안 말고 돼요. 조금씩. 입에서 네. 음미하면서. 음. 씹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하니까 소화계통 저도 우리가 상당히 약한데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먹을 때 가능하면 조금씩. 네. 여기서 또 동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일반 공기 중에 놨을 때 썩지 않고 안 되는 거, 예. 뭐 과자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음. 몸에서도 당연히 안 좋다. 썩지도 않고 소화도 안 되고 한다. 근데 그런 걸 거의 저녁에 거의 일하면서 먹다시피 하거든요. 네. 이 나쁜 습관을 어떻게 고쳐야 되나 이런 고민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거 먹는 대신 만약에 사과당근이나 먹었으면. 과일이나 야채를 먹는다 그러면 네. 우리 몸은 아주 세포들은 춤추겠죠. 즐거워서. 그럼요. 자기들한테는 제대로 된 밥, 자기가 원하는 것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면 기존의 식사 습관에서 그런 거를 더 가미해서 기존 식사 좀 줄여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일은 일대로 할 수 있고 피로도도 떨어지고 몸 상태는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100%. 이건 100% 누구는 뭐 피해갈 수가 없어요. 특히 아침밥을 의외로 아침밥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엄마들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우리가. 네. 아침 잘 먹어야 잘 먹어요. 이 머릿속에 싹 들어있어. 네. 근데 옛날에는 맞아요. 노동하라고 하고 이렇게 막 하고 할 때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먹는 게 맞는데 지금은 넘쳐서 문제가 되는 시대지 절대로 부족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칼로리는 넘치고 영양소는 부족한 시대.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막 3대 영양소죠. 3대 네. 영양소라고 하는 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 네. 얘들은 진짜 넘쳐요. 지금 네. 음식이 다 그렇. 그걸로 다 그것도 다 죽은 거예요. 다 익혀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익히지 않은 효소가 들어있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같이 들어있는 이런 식품들이 같이 적당히 들어와줘야 얘들을 태워야 돼. 얘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땔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땔감을 태워가지고서 이제 에너지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놈들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얘만 들어오니까 우리 몸속에서는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죠. 잘 먹는데 피곤한 거예요. 오히려 네. 그냥 섭취는 많이 하는데 그렇죠. 피곤하고. 그런데 또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그냥 다 찾을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데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고기는 네. 막 3인분, 4인분도 먹어요. 그렇죠. 익혀서 막 네. 먹고 네. 뭐 막 이것저것 뭐 진짜로 막 배 터지게 먹죠. 네. 몸 안에서 계속 들어오라고 해요. 그런 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착각하는 거야. 배고파서 자꾸 들어오라는 걸로. 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뇌는 조금 약간 바보? 좀 약해요. 응? 그래서 그냥 탄수화물 부족하면 말 그대로 계속 들어오라고 해요. 영양소 어느 정도가 부족하다. 아니라. 네. 터질 때까지 들어오라고 뭐 여기서 이제 그만 뭐 들어오라고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뇌가 무슨 착각을 하느냐면 영양소가 부족한데 아까 얘기한 뭐 과일, 야채 같은 것이 부족한데 그런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이나 효소나 그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그냥 3대 영양소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착각 속에서 그냥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네. 네. 근데 고기를 네. 과일을 한번 먹어보세요.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지 사과 2개 이상 못 먹어요. 못 먹어요. 하나 먹으면 끼카죠. 네. 하고 야채하고 같이 먹으면 더 양이 많이 딱 정해 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건 왜 그렇죠? 뭐 흡수량이 양이 많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뇌 속에서 센서가 그만 들어오라고 딱 인지를 하고 있어요. 충분하다. 그 정도면. 네. 근데 고기나 뭐 라면이나 이런 거는 뭐 마냥 먹게끔. 그러니까 영양소만 들어가고 나머지 미네랄이나 이런 두 영양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네. 9대 영양소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얘는. 그게 얘는 없으니까 그게. 우리가 먹는 3대 영양소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은 나머지 영양소가 없어요. 불균형 상태예요. 있기는 한데 불균형한 상태거든. 그러니까 불균형 상태인데 뇌는
나머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부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부족해? 그러니까 다시 또 3대 영양소를 들어갔다가 칼로리 음식을 갖다가 먹게 되는 거죠. 과일이나 과자가 배고파도 자꾸 들어가는 이유가 네. 그거예요. 근데 제대로 영양소가 균형이 딱 잡혀있는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딱 들어오면 뇌에서 이미 충분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뇌의 착각이에요. 우리가 칼로리 식품만 먹었을 때 나머지 이게 부족한데 계속 부족하다 더 들어라. 그러고 보면은 먹는 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들이 왜 학교 교육이 뭘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먹고 생활하는 거에 대한 교육이 없는지 그게 없고요. 생활환경 교육이 정말 그게 없어요. 그냥 주변에 있는 거 뭐 버거킹이 뭐 롯데리 이런 거 사 먹는 거고 아침에 엄마 아버지가 해주는 거 옛날에 그런 거지. 그 다음부터 학교에서도 그냥 급식이든 뭐든 있는 거 그대로 있잖아요. 그 삶의 질을 얘기하면서 그 먹고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몸에 받는 영향이죠. 그런 인체 영향, 어떤 영향을 그게 의학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상식인데 그런 교육이 상당히 좀 없어요.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동안에 뭐 이런 좋은 몸에 좋다는 이야기들은 다 집대성했다는 느낌을 좀 갖고요. 그리고 이게 뭐 한의학도 아니고 양약도 아니고 뭐 인간의학 같기도 하고 저희는 한겨레신문 있을 때 그 초록마을이라는 유기농 그거를 했는데 뭐 미원에다가 팔고 그랬거든요. 일단은 했다가 이제 팔고 그랬는데 실상 그게 동네마다 있지만은 200군데가 있는데 잘 되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비싸기도 하고 유기농이래 봐야 약간 사람을 약간 좀 저농약 정도지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게 기업적으로 생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우리 총무부장 안녕하세요. 살림 총괄하는 네. 편집국장이 비슷하신데 비슷해 이미지가. 그래서 맞아요. 원장님 말씀대로는 저희 집에 냉장고 있는 걸 다 버려야 되고 냉장고도 작게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냥 먹을 게 뭐 핫도그 사다 놨죠. 냉동 핫도그, 뭐 호빵 사다 놨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음식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여튼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데 맞아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그게 임상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힘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게 가르쳐줘도 따라하는 사람이 못하면 그 학문은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임상. 그렇죠. 그걸로 우리가 몇 년을 소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힘 다 뺀 거예요. 이 책은 힘을 다 빼고 의학적인 거 다 배제시키려고 노력했고 아주 소프트하게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쉽게 하고 따라 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정말로 질병이 이제 순서가 이게 이 의도는 음식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음식으로 치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 이제 섭생법상이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 딴 곳에서는 얘기하는데 가장 기초적으로 꼭 사람이라면 지켜야 될 거예요. 이 정도만 지키고 하라도 된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하는 사과는 뭐 과일은 언제 먹어야 되느냐 뭐 그런 것들이죠. 그건 누구나 그냥 알기만 하면 지킬 수 있는 건데 쉬운 건데 쉬운 거 가장 쉬운 거 그 정도만 지켜도 아마 상당한 많은 질병을 예방하고 지금 우리 병원에 있는 요양병원에 있는 만성질환으로 그 수많은 약을 먹는 노인층들이 있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게 이제 가장 섭생밥상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미 좀 망가져가지고 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섭생체질밥상. 섭생에도 맞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인간의 기초적인 인체의 기초적인 섭생에도 맞으면서 또 체질에도 맞는 본인 체질에도 맞는 의학적인 것이 가미되기 시작해요. 거기까지는 뭐 그냥 뭐 당뇨혈압 정도 이게 만성질환 뭐 이런 질환 정도를 우리가 치유할 수 있을 정도의 음식으로 치유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진행돼가고 정말 완전히 이제 진전돼가지고 암이라든가 생명의 위협을 정도 간다든가 하는 것은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거슨밥상이라고 해서 거슨이라는 의사가 거슨 테라피라고 하는 하나의 의학을 좀 만들어놨다고 봐도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는 전문적으로 좀 치료를 음식으로 치료를 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안에 사실 여기 안에다가 좀 내포해가면서 이렇게 네, 숨겨놓으신 네, 거죠. 이렇게 순서를 그렇게 아. 배열하고 이렇게 놔서 주로 섭생 음식에 대해서만 여기는 왜냐하면 일반 대중을 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섭생 음식 갖고서 암을 치료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임상을 해보니까. 아, 그렇죠. 그때는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그 거스이 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뭐 단백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그때는 어떻게 써야 될 건지, 어육류 단백질을 어떻게 써야 되고 그 단백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점점점 열심히 되는데 협상에서 주장했던 것이 점점 심해지는, 좀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거슨 테라피 정도 들어가면 어육류 단백질을 금지를 시켜요. 당분간 내 몸이 깨끗하게 정화되고 해독되고 내 몸이 자연 치유력이 회복되는 거죠. 목표는 자연 치유력이에요. 내 몸 속에 있는 자연 치유력이 회복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에 진행되면은 그때는 이제 집중적으로 6개월, 1년 이렇게 해서 암을 치료한 데이터다. 수많은 에비던스를 갖고 있죠. 서양의학에서. 그거까지 이렇게 좀 음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괄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고 본인이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는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에 그렇죠. 의사가 강제시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직장 생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생활 쭉 했는데 점심 저녁을 거의 사 먹었거든요. 근데 막상 사 먹을 게 뻔한 거예요. 순댓국에다 뭐 짜장면에다가 설렁탕. 그게 다 몸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데 막상 가볼 식당이 없어요. 뭐 한식당 정도, 뭐 가격도 비싼 것도 있고 싼 건 뭐 동네 백반집이야 뭐 괜찮긴 한데 다 맵고 짜고 그리고 뭐랄까 뭐 여러 가지 골고루 준다고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고 이거 보면은 전혀 몸에 도움이 안 되고 그냥 배고픔을 그냥 면하는 음식들이 아닌가. 그래서 평소에 실천하기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네. 이제 제일 힘든 게 그거였대요. 우리가 제일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책을 쓰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뭐 우리가 임상을 하고 하는데 처방전을 또 주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좀 처방을 해서 먹으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서 활용하는 활용률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건 죽은 임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그 하나의 이제 문화운동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섭생법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활 속에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락 싸고 다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걸 지키자. 그 대표적인 것이 아까 얘기한 과일 먹을 때 그 과일 먹는 그 순서는 그냥 뭐 아무 데서나도 지킬 수 있는 과일은 뭐 어디 가서도 주니까 그것을 좀 정리하자. 두 번째는 고기를 많이 먹을 기회가 있잖아요. 육류 다음에 식사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디저트를 좀 삼가하자. 그리고 육류를 먹을 때는 야채 많이 달라면 많이 주잖아요. 그냥 무한정 주죠. 그거는. 근데 이제 먹어보면 알겠지만 야채를 좀 충분히 같이 먹으면 거기다가 꼭 양념 할 거 다 해서 다 맛있게 드세요. 그래도 먹는 양이 아까 얘기했듯이 고기만 익힌 음식하고 고기만 먹는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오지만 야채를 충분히 먹으면서 고기를 들어오면 고기 많이 못 먹어요. 그런데 맛있게 먹어요. 풍족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섞어서 반반씩 먹어라. 근데 가능하면 생야채를 써라. 그 안에 마늘도 좋고 된장도 좋고 뭐 다 양념해서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탄수화물이라든가 그 대표적인 게 탄수화물이죠. 곡류 탄수화물. 우리는 국수나 냉면이나 밥이나 이런 걸 먹잖아요. 이게 같이 섞여 들어오면 안 된다. 이때는 이제 소화기 계통이 엄청 힘들어하고 소화 시간이 길어져요. 고기만 먹었을 때, 고기하고 야채만 먹었을 때는 3-4시간이면 소화가 우리 몸에서 딱 끝나버리는데 여기에 탄수화물이 딱 섞여서 들어오는 순간 6시간에서 72시간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뺏게 되잖아요. 소화시키는 데 뺏기고 다시 또 흡수시키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아니라 6시간 이상 되면 우리 몸속에서 이제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독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려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냥 육류하고 야채하고를 맛있게 먹어라. 양념하고 해서 충분히 먹어도 맛있게 먹고 피하게 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옛날같이 상쾌한 고기가 안 맞는 사람들도 이렇게 먹으면 왜냐하면 야채가 소화제예요. 일종의 얘를 나머지를 아까 뗄감하고
불쏘시개라고 하는데 불쏘시개 같이 들어가니까 네. 충분히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몸속에서 싹 안에서 소화흡수가 편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해요 정말. 아침에 찌뿌둥하고 막 입에서 냄새나고 막 입에서 막 텁텁하고 냄새나고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아, 몸이 썩었으니까. 그 안에서 부패됐다는 얘기. 그래서 음식이. 일어나자마자 양치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다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막 텁텁하고 네, 뭐 하다 그렇죠. 그러면 그 전날 저녁에 과하게 먹었다. 그 전날 저녁에 섞어 먹었다는 거예요. 과하게 먹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섞어 먹은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김밥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소화를 시키는데. 그냥 밥하고 김도 있지만 여러 가지 야채, 햄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믹스해서 안 좋다고 해요. 햄을 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근데 왜 입에서는 그런 게 땡기죠? 그러니까 이제 입에서 좋아하는 맛하고 몸에서 좋아하는 맛이 우리가 지금 다르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입맛하고 몸맛을 깨닫는 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 달 정도만 하면 20일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20일 정도만 본인이 몸에 원하는 맛으로 처음에는 입에는 안 맞지만 이것을 싹 바꿔놓으면 나중에 20일 지나서 자기가 몸에 안 맞는 맛을 입에서도 느껴요. 아 이거 별로. 바로 안 좋은 걸 느끼니까. 그 사이가 우리가 몸이 좀 정화되는 시기라고 보는 건데. 그 주씨라는 체인점이 있어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인데 줄을 서서 이렇게 먹더라고요. 주스도 이만큼씩 주고 가격도 저렴하고. 네, 근데 괜찮나요 그거? 그게 당을 많이 넣은 것 같고 가미를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당을. 거기다가 그러니까 요즘 이제 단맛을 나게 하는 아주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뭐 설탕은 게임이 안 돼요. 한 300배 막 이렇게 당도가 높은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걸 같이 섞어서 넣는다고 하면은 뭐 그건 조금 뭐 해로울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지금 시중에 파는 비상 음료수 있잖아요. 네. 농축기로 다시 해서 먹으면 안 되는 거. 예, 걔보다는 낫겠지만은 이렇게 먹어도 지금 맛있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먹기가 좀 힘들거든요. 귀찮거든요. 말하자면 간단하지가 않아요. 녹즙기를 사서 뭘 해서 먹으면 그것도 씻어야죠, 닦아야죠 하니까는 그 후 작업이 너무 귀찮으니까 한 일주일 하다가 그냥 녹즙기는 그냥 처분해버리고 그냥 한쪽에다 내놓거든요. 저도 한 2개가 있는데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참 유학여행 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단한 것들이 있으면은 믿을만한. 그래서 문화운동을 하신다니까 그걸 좀 체인식으로 큰 부담 없이 작은 공간에서 그렇게 와서도 자기들이 직접 조리해서 먹을 수도 있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동네마다 좀 있으면은 큰 가게세 내지 않은 조건이라면은 그리고 그런 걸 공급해주고 하면은 생기는 추세죠. 그게. 생겨요? 네. 휴롬 카페라고 해갖고 휴롬 카페요? 예. 거기는 이제 청나무를 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출시나 이런데 요즘 막 대용량으로 해가지고 싸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아까 말씀드린 시럽이 이제 문제잖아요. 그게 굉장한 농축된 설탕물이 아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이용하는데 시럽을 넣지 말라고 하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안 먹던 사람들은 달게 단맛으로 먹은 사람들은 어려운데 저는 그게 편하더라고요. 어디 가든 저는 커피도 안 마시고 뭐 홍차도 안 마시고 탄산도 안 먹고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데 주스를 시켜서 그 시럽 넣지 말라고 이렇게 주문하면 시럽은 나중에 넣거든요 항상.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어서 먹으니까. 그래서 그 조금 갖고 그 주스를 달게 하려면 굉장히 농축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즘 그것이 안 좋으니까 처음에는 입맛이 안 맞는데 저는 요즘 그게 더 좋더라고요. 예. 그렇죠. 더 필립 병원은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건가요? 이렇게 뭐 체인이 있건. 근데 의외로 병원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서 딱 아니면 시골에 있는 줄 알았으면 약간 불평하게 산 쪽에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근데 도심 한복판에 딱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 도심 한복판에 있어야 되나요? 접근성 때문에? 우리 병원은 원래 이제 재활하고 요양하는 병원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꼭 필요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센터를 다시 만들어 병원 안에 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심 안에 들어있으면 접근성이 아무래도 여기 들어오는 환자들이 대부분 다 이제 종합병원에서 다 바로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엘리베이터 이렇게 간판을 층마다 이렇게 보니까 일반 병원하고는 좀 독특하다는 못 보던 글자들이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냥 우리 병원이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특화라 그럴까? 아니면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상적으로 이상적으로 네. 향후에 이제 지금 그렇게 이제 하나씩 실현해가는 꿈을 실현해가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미국 같은 곳에서 이미 이제 주스만 파는 네. 이런 공간들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조만간에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 시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만드는 게 원료가 달라요. 네, 옥수수 시럽을 많이 써요. 시중에서 하는 것은. 네. 그 시럽이 옥수수 시럽들인데 당직으로 당직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보던 과당. 그러니까 과당은 이제 포도당하고 설탕하고가 이렇게 설탕이죠. 주로 설탕을 쓰는데 포도당하고 과당이 합쳐가지고서 설탕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우리가 추출해서 주로 설탕을 많이 써요. 걔보다 훨씬 얘가 강도가 높아요. 근데 그래서 옥수수 시럽들을 많이 써요. 지금 있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건 다 옥수수 시럽인데 근데 그게 양질의 옥수수 시럽을 절대로 쓰지 않는다. 진짜 사료용 GM으로 했는지 뭐 했는지 했겠죠. 하여튼 그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뭐 그게 못 먹을 것이라고 판정된 건 아니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문제점 갖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그냥 과일 속에 과일 속에 넣어 있는 생활한건 주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좀 보급하고 판매하는 것들이 좀 많이 향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통풍의 고지혈에 당도 경계치에 있다고 그러고 혈압약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약도 먹고 있어서 이만큼씩 먹는데 의사가 갑상선을 제외하고는 다 비만 때문에 그러니까 살을 많이 빼라 운동을 많이 해서 그래서 다운을 시켜라라고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웬만한 약들 좀 줄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좀 귀가 확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맞아 때 습관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의 그 구세주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먹고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직접 입장하다 보니까 네. 한 가지 방법으로 어떤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운동도 하고 식사요법도 하고 뭐 이렇게 서로 곁들였을 때 심지어는 뭐 음식 얘기했지만은 나중에 보면 이 책도 마찬가지. 나중에 보면 음식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환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만 아무리 바꾸고 운동을 하나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다 돼 있어요. 연구에 의해서 그랬을 때 하고 음식 제대로 먹고 운동 제대로 하고 적당히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배가 되는 거지. 스트레스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5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풀어놨는데 이 5가지 풀어놓은 게 여기에 과학이 들어있고 정말 이 핵심은 사실은 이 책의 핵심은 5가지예요. 우리가 생활환경을 5가지로 나눠가지고서 제가 나눈 게 아니고 동서양 의학을 통틀어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 생활환경을 봤는지 생활환경 질환을 요즘 서양의학에서 생활환경학과가 생겼어요. 우리나라에도 생겼고 외국에서는 이미 옛날에 생겨 있고 우리나라에도 전북대 의대에 생활환경학과가 생길 정도로 관심을 많이 의료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기준이 서양의학은 지금 그걸 가지고서 지금 군다르기 시작하니까 2000년도부터 16년밖에 안 됐어요, 역사가. 근데 동양의학은 이미 500년 전에 제가 볼 때는 허준이라는 의사가 동의고감이라는 곳에서 이미 생활환경에 대해서 3000년 동안 그 책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쳐다본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음식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음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트레스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 그걸 스트레스상이라고 해요. 칠정상이라고 얘기를 해갖고 그렇게 나눠서 거기에 맞춰서 다 처방이 나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환경이 음식과 정신세계잖아요. 이 2개가 추가되고 세 번째 거기다가 이제 또 플러스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서양의학에서도 하지만은 우리가 과로를 하면 그 동의보감에서는 노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로를 하게 되면 병이 오더라.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로한 생활을 했을 때 또 문제가 오더라. 음식도 잘 먹고 스트레스 별로 안 받는데 너무 과로해.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 병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3가지가 내가 만드는 병이다. 라고 해서 그걸 내인이라고 얘기를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더라. 이게 이제 외부 환경이라고 해요. 외부 환경 독소라고 해서. 바이러스나 뭐 이런 걸 그렇죠.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외부 환경이 옛날에 바이러스나 추위에 날씨에 의해서 춥고 덥고 한 거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범하는 것을 주로 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외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외부에서 감촉된 거. 뭔가시 왔는데 차가운 것이 감촉됐어. 응? 바람이 와서 감촉됐어. 그래서 중풍이 된 거예요. 응? 그 이외에 뭐 바이러스 질환 이런 것들을 다 외감상이다 이렇게 포괄해가지고 이렇게 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 이걸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요즘 이제 서양의학에서도 이제 하고 있지만 우리도 이제 그 뒤로 이제 했지만 이런 걸 다 잘해도 또 그래도 병이 오더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게 서양에서는 유전이라고 보고 동양에서는 그건 체질이다. 부모로부터 타고난 거다. 그래서 5가지가 우리가 질병이 오는 근본 원인이다. 이 카테고리로 쳐다보는 거예요. 먼저면 한방을 전공하신 거예요? 양방을 전공하신 거 아니면 같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한방 네. 한의사. 그럼 침을 놓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그렇게 했죠. 그런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임상에서 상당히 많은 환자를 보다 보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엄청난 고민이죠. 의사의 가장 고민이 그거잖아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치료받은 사람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또 일정 부분 해결이 되지만은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니 한의사를 데려다 놓고서 당뇨도 치료할 수 있냐? 고혈압 치료할 수 있냐? 아무도 안 되죠. 네. 불가능하죠. 그냥 약이나 좀 먹는 정도. 그렇죠. 약 그냥 먹고 완화시켜주는 거나. 뭐 병원 가서 뭐 약 타 먹어라. 그럼 그게 치료냐? 그거 의사들한테 또 내과 의사들한테 직접 쳐다보면은 그게 치료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걸 믿고 살거든요. 그냥 약이 들어가서 그것은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지 병을 치료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 몸을 개선시켜주고 치료하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축적되니까 나중에 약을 이만큼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오면서 약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빨리 우리 병원에 입원하게 되더라고. 우리가 요양병원, 재활병원. 약은 아주 소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들어가 있는 거는. 그래서 많이 이만큼 먹어도 별 없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이게 약을 밥 대신 먹는 약을 기존의 병원에서는 이 더필립 병원의 이런 방식이 좀 독특하다고도 볼 수가 있기도 하고 아까 말씀은 병원 없는 세상 이러니까 이제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게 싫어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 싫어. 약간의 네, 뭐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네. 다 거의 막 공감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의사 선생님들. 예, 의사 선생님 무슨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차를 밑에다 대서는 여보세요. 거기 차 키가 있는데요. 저희 원장님실에 있는데요. 그거 좀 한번 먼저 구성해 주시겠어요? 아, 네, 예, 죄송합니다. 나가네요. 네, 나갑니다. 네. 이 책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뭐 방송도 나오셨고 하니까 어떠해요? 반응이 있나요? 21일 날 지금 3일 됐는데 3일 4일 됐나요? 네. 오늘 금요일이니까 벌써 4일 됐네요. 25일이니까 4일 됐네요. 한겨레 신문에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그래요? 이런 얘기. 네. 소개 좀 그러면은 보도자료랑 책을 한번 주시면 제가 담당 기자한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뭐 한겨레 신문이신 뭐 항상 음식을 좋은 걸 먹어야 되고 아마 내려가야 되나요? 아마 음식에 대해서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음식만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약을 안 쓰고 지금 3년째 지금 음식을 지금 분달하고 있거든요. 우리 환자한테는 약을 안 쓰고 네. 그러니까 병원 전체가 그렇지는 않아요. 병원은 병원대로 돌아가는 거고 명의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약 써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외래로 왔거나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한 사람들은 가능하면 이걸로 좀 진행을 여기 약을 안 쓰고 치료하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병원 안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좀 음식 가지고 접근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자신 있게 임상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제일 그래도 좀 객관적이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이런 그 치유에 도움되는 이런 것들을 지금 가졌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이게 기간이 장기간 걸리죠? 효과를 보려면 사실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그래요? 우리가 뭐 어떤 경우는 제일 좋은 건 사실은 단식이에요. 일단은 우리 몸속에 비우는 거. 우리가
모든 게 그렇지만은 비워야 채워지는 거지. 사람들은 지금 다 매스컴도 그렇고 모든 텔레비전이 뭐니 뭐 똑같아요. 다 신문 방송도 그래요. 억수기 문화일보 기자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다 기자들 다 마찬가지야. 뭘 먹으면 좋아지는 거. 그것만 관심 있어요. 몸이 뭐가 빠져야 뭐가 깨끗하게 비워져야, 응? 그 다음에 뭘 먹으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세상에 뭘 먹어서 내 몸이 치유되는 그런 단방약은 없어요. 근데 단식원들도 많이 있다가 그게 뭐 그 기간 동안은 괜찮지만 나오면은 이게 안 돼서 또 다시 또 원위치가 되니까 별로 인기를 못 얻더라고요. 그게 내가 제일 숙제했었어요. 단식원을 한 것은 아니고, 단식을 우리는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 처음부터는 우리는 음식을 먹는 걸 가지고서 했는데, 그 효과를 가장 빠르게 내는 것은 뭐 한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비우는 거예요. 근데 비우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 단식도 그냥 막 물단식이라 해서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청국장 먹으면서 장국 단식, 뭐 여러 가지 뭐 해조류를 먹으면서 하는 단식, 여러 가지 단식이 있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제대로 된 영양소를 적당히 공급을 해가면서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비운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에요. 여긴 단식 얘기는 안 썼어요. 그 다음 프로그램이야.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인들이 단식을 하면 좋다는 것은 이제 거의 다 알아요. 그런데 하고 나서 뒷정리가 잘 안 되면 요요가 나타나고 다시 더 나빠져.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먹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적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식사 이제 해낸 것들에서.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일단 어느 정도 잘 비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독이 안 되는 음식을 내가 채우고,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바뀌는 시기는 10일이면 20일이면 충분해요. 대단한 건데 이제 짧은 시간인데요. 심지어 우리가 단식을 하면서 영양소 공급해주면서 그 어느 정도 이제 단식이라고 해서 밥을 안 먹는 거지. 밥을 안 먹고 일반적인 식사를 안 하는 거지. 요즘은 우리가 이제 이걸 부분 단식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우리 몸에 이제 독이 되지 않는, 가능하면 독이 적게 되는 이런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만들어 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배고프지 않게 먹으면서 이렇게 단식하는, 지금 먹는 모든 것을 이렇게 단식했을 때 나타나는, 인체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데 10일 정도면 충분하고도 나와요. 10일 사이에 키로수 따지면 한 5kg 빠지고, 머리 맑아지고, 뭐 3, 4일 정도 지나면 밥선생님한테 드리는데, 심한 사람은 뭐 인간은 약들은 당뇨, 고혈압 뿐만 아니라 갑상선은 뭐 끊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약도 끊어도 뭐 관계 없어요. 신재료이들을 먹고 있는 흰지 기능 저하증이라 이거가 비타민 공급 받으실 공부로 평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먹었거든요. 이제 몸 안에서 기능이 있더라고요. 대사 기능하고 갑상선은 대사 기능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먹으면 이제 대사 기능이 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막 다운이 됩니다. 깔아지거든요. 근데 그것은 갑상선만 봐서 그래요. 갑상선에 충분히 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면, 안 먹어서 우리가 이제 해조류를 안 먹어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건 아니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해조류 먹잖아요. 많이 먹죠. 충분히 먹는데도 불구하고 기능에 문제가 온 거예요.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살려주는 것은 내 몸 안에 자연치유력이 다 그 능력을 갖고 있더라. 결국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제일 쉽게 이해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강물에 옛날에 우리나라 한강 70년대 이때 막 한강 70년대 80년대 오폐수 그 한참 전에는 좋았다가 막 우리가 산업화 시키면서 각종 온폐수가 다 들어갔죠. 그러면서 막 한강 물속에 있는 고기들이 막 다 그냥 막 떠오르고 막 나중에 해보해 보니까 막 그 안에 막 기형도 나오고 중금수, 암 걸린 놈, 병 걸린 놈이 수두룩했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돌아왔죠. 그거 어떻게 했어요? 호수도 마찬가지고, 대학 내에 호수도 있어가고 처음에는 그 속에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은 그냥 물만 부어줘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죠. 쇠물 그렇게 막 들어오고 있는데 쇠 물을 갖다가 넣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지가 않고, 그거 막 중화제도 쓰고 막 별짓을 다 해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안 됐죠. 결국은 첫 번째는 차단한 거죠. 더 이상 못 들어오게.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것은 뺐죠. 계속 흘러가서 빼게끔만, 고인물인 빼게끔 만들었죠. 그래서 일단은 빼고 차단하니까 고기가 지가 알아서 건강하게 살잖아요. 그럼 뭐 그 고기를 우리가 치료했나요? 그것만 바꿔준 거죠. 우리 인체는 똑같아.
우리 인체가 꼭 강간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막 음식으로 스트레스도 막 갖다가 쓰레기장이야 우리. 쓰레기를 부어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그냥 오폐수로 가득 차 있어. 이 속에서 세포가 살죠. 우리 몸 속에서는 세포가 살아요. 몇 마리가. 현대의학에서는 60조에서 100조 정도 된다고. 세포가 우리 몸 속에. 네. 그러니까 각종 쓰레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노화도 되고 질병의 원인도 되고. 그렇죠. 세포가 그거 먹고 살으니까. 네. 응? 암의 원인은 요즘 그쪽으로 보고 있어요. 암의 원인이 그 세포를 쓰레기 처리하기 위해서 자살세포의 일종의 돌연변이 세포죠. 누군가는 먹어 살아야 되잖아요. 네. 더 많이 먹어서 내 몸을 살려야 되잖아. 그렇죠.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야. 그 세포, 어떤 세포들이. 근데 그 세포들이 막 누더기를 막 네. 돌연변이가. 그게 암이 아니라. 된다 이거죠. 예. 그게 많아졌을 때 암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의학 학자들이 지금 막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런 결국은 학자. 여기 동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인간 말고는 병드는 게 별로 없고 인간만이 오히려 먹는 것과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듭니다. 동물들은 보니까는 뭐 다치거나 이런 거 말고는 병들지 않고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먹는 것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도. 네. 병원이나 뭐 이런 이제 밀림 같은 곳에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병 들어서 죽었다. 네. 그러면 토픽이죠, 토픽. 그렇죠. 거기에서 뭔가 했는데 찾아보니까 해부해 보니까 이 병 들어서 죽었어. 무슨 뭐 안에서 암이 걸려서 죽었어. 동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네. 아마존이나 밀림 같은 곳에서 그러면은 오염됐다고 난리죠, 인간들이. 그렇죠. 네. 근데 사람 몸속에 자기 몸속에 오염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독한 거죠. 그걸 버텨내고 사니까 그 70년, 100년까지. 진화가 참 빨리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화하는 속도하고 네. 우리가 음식이 변하는 속도하고 스트레스나 음식이 변화하는 속도하고 진화 속도하고 이게 그냥 그렇게 가면 우리도 진화하면서 거기 적응해서 살 건데 네. 너무 빨리 100년 사이. 100년도 아니죠. 한국은 몇 년이에요? 1960년대부터 본다고 그러면 그렇죠. 50년 사이에 70년대부터 가야 될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먹기 시작한 게 70년대부터 먹었다고 보니까 그렇죠. 60년대도 우리가 배고프게 살았죠. 70년대 정도 보니까 몇십 년이니까 50년이죠. 지금 50년 정도 됐다고 봐야 되면 이 사이에 인체가 진화를 따라가기 전 것보다 훨씬 많은 먹거리의 변화가 왔어요. 감당하지 못하고 화학약품들 도저히 내가 평생 동안은 우리 인류 역사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포들이에요. 세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한 50년 사이에 우리 몸속으로 막 쓰레기같이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고 일본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검사를 많이 해서 막 폭발하는 게 아니라 일전 암 환자가 폭발하는 건가요? 폭발하는 거죠. 예전에 진료 안 하던 병들이 뭐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니까 뭐 대장암. 예, 근데 그런 경우도 조금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지금 모르고 그냥 죽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 의학적으로 통계 오류도 조금 볼 수가 있는데 그 얼마만큼 발견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건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렇게 어떻게 다른 데를 전이하면서 막 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암세포가 요즘 가만히 있는 것도 있지만 혈류를 타고 인파를 타고도 돌아다니면서 막 전이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막성종양이라고 암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초기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요. 이게 그렇게 갈지 아니면 거기서 멈춰서 끝날지.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다 암이라고 잡아요 지금. 그래서 암 환자가 상당히 늘어난 것도 있기는 하죠. 근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사망률을 봐야 돼요. 암으로 사망한 사람 죽는 사람 높죠. 네, 많죠. 암 사망률이 암으로 사망률은 지금 변함없이 높아가고 있어요. 5명 중에도 3명까지 지금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닉슨 대통령이 70년대 그때 암과의 전쟁을 할 때는 그때가 5명 중에 1명이 암 환자가 발생하면서 사망률이 그렇게 나타날 때였죠. 근데 그걸 해가지고서 그 프로젝트를 해갖고 그 엄청난 예산을 통해서 3대 항암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시키고 정복하겠다고 한 이후로 90년대 해보니까 의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5명 중 3명으로 늘어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이건 뭔가가 조금 잘못됐다 해서 이제 미국에서 영양학이 들어가고 뭐 기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운동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때부터 이제 생활환경 질환이 나오기 시작해요. 역사가.
영양학이 나오고. 지금 더 위험한 게 학교 급식이 건강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스턴트 냉동식품도 다 쓰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한 5년, 6년을 먹다 보면은 나중에 결과는 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도시락 싸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점심, 저녁을 다 밖에서 사 먹거나 하니까는 그것도 또 결국 나중에 그런 질환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그래서 제일 심각하네요, 정말. 내가 볼 땐 심각해요. 국가적으로 이거 뭐 대책을 세워야 되는 문제 네. 같은데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국가에서도 뭐 요즘 뭐 소금 뭐 줄이기, 요즘 그런 이제 거죠. 이번에는 이제 당 줄이기를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 전체적으로 줄이기. 유기농 사용. 네.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거는 국민들의 식생활을 네. 좀 개선하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있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그 내용보다는 네. 미국 같이 네. 야채와 과일을 거기 이제 서빙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몇 서빙 이상 먹기 뭐 이런 운동을 펴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지금 암 사망률이 정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이런 원인이라고 거기서 밝히고 있어요. 대학병원에서 다 통계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 운동에 의해서 변화하는데 의외로 미국의 상류층이고 미국의 지도자층이면서도 이렇게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층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죠. 실천을 하고 있죠. 예. 부자들이 보통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공도 날씬하고 네, 네. 또 머리도 운동도 많이 하고. 네. 오늘 미국에서 인스턴트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지금 다 다 추방됐죠. 과일만 이렇게 지금 미국이 지금 그 뭔가요? 담배 소송을 해가지고서 상당히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담배 회사가 졌죠. 네. 근데 지금 소송이 붙어 있는 건 정크푸드가 붙어 있어요. 옛날에는 정크푸드가 우리 인간에게 이롭게만 했지 영양소 공급원이었지. 응? 배고팠으니까 그게. 네. 사람 몸에 병이 만든다는 것은 증명이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붙어 있어요. 증명이 돼가고 있어요. 의료에서. 맥도날드니 이런 데들 다 맥도날드가 망하겠네요. 나갈전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제 뭐 진화를 할 건지 이거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하여튼 근데 미국의 법이 우리나라는 미리 가르쳐줘 고지의 의무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미국은 고지의 의무가 아니라고 해요. 제가 깊숙한 법은 모르겠는데 거기는 사후에 네가 사람한테 해를 끼쳤냐 안 끼쳤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고지의 의무죠. 그렇죠. 담배 피면 네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말안 말만 하면 하고 되는 거예요. 얘기하면은 넌 네가 충분히 했고 네가 선택권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 선택권이 문제가 아니고 향의 네가 그걸 만들었어. 근데 향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먹어서 건강에 상당한 위해를 끼쳤어. 그럼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런 얘기를 쓰던지만 뭐 지금 그런 건 쓰죠. 뭐. 그래서 뭐 비만에 뭐가 될 수 있으니까 뭐 많이 먹는 걸 삼가하라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은 쓸 수 있지만 인간이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경쟁이 치열하게 뭐 하고 하는 게 사실 뭐 좀 더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비싼 거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돈을 더 벌어야 되고 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지고 남을 이겨야 되고. 근데 원장님 말씀대로만 이렇게 하면은 사실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가족들끼리 뭐 먹어봐야 뭐 야채 과일을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러면은 식생활비도 확 줄어들고 모든 네. 것들이 다 이게 컴팩트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인간 간의 경쟁도 좀 치열하지도 않고 맞아요. 이게 느긋하게 살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얘가 주는 인체가 아까 지금 세포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과식을 하고 쓸데없는 걸 막 먹었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막 화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오고 인해서 우리가 받는 세포가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음식을 통해서 스트레스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과식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뭐 안 맑아지면 스트레스 받고 네. 짜증 나듯이 이런 것들조차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트레스에도 이런 걸 몸이 따져보면 안 좋으니까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길게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네, 그러다 보니 생산성이 떨어지고 맞아요. 하니까는 몸은 더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요즘 제가 삼성전자 수원에 사는데 그 삼성전자가 네.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침 식단이 바뀌었대요. 과일 야채만 준대요. 아침에. 그 원장님 전파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거기는 뷔페식 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침 가보진 밥을 않았는데 드시고. 삼성전자 우리 그 모임에 삼성전자 직원들이 많은데 아침 안 먹고 근데 간혹은 엄마가 아침밥을 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가서 그것 먹어도 되느냐. 그렇죠. 아침밥 먹고 가서 또 그걸 또 과일하고 야채를 먹는. 근데 이곳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로 충분하다. 이 사람이 인식하고 먹는 거하고 그냥 맨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먹는 거하고는
그러면 학교 학생들 급식에도 과일 야채만 줘도 되나요? 아, 충분해요. 저는 학생들 대단한 고3짜리들을 혁명적이시다. 과일. 예, 고3짜리들을 네. 가끔 내가 이제 아는 친구들을 시켜보는데 아침에 절대로 무리해서 먹이지 말아라. 지치고 힘들고 하다 밥맛도 땡기지도 않는데 그걸 막 먹이지 말고 과일 과일 야채 야채 한 주 네. 하나만 네, 해주고. 뭐 그거 의학적으로도 충분하죠. 과당이 포도당으로 되는 것은 다 다당류거든요. 네. 그냥 너무 쉬워요. 얘는 포도당만 먹고 사니까 네. 투뇌 운동하니까. 네. 그러니까 포도당만 먹고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좋지 않은 포도당을 먹는 거예요. 설탕이라든가 이런 걸로 우리가 때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과당으로 때운다고 그러면 뭐 머리는 에너지 소비 없이 에너지 소비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그냥 공급되니까 그것도 한 적응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편해요.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봤을 때 맛있는 걸 먹지만 힘이 생기라고 먹지만 걔를 힘이 생기게 먹으면 이거 태워야 되잖아, 이 안에서. 그렇죠. 태워야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태우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요. 소화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우리 몸속에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밥 먹고 피곤하고. 그렇죠. 밥 먹고 밥 나면 먹고 졸립고 네. 식곤증이라고 해서 걔는 그러더라고요. 에너지화 몸이 시키고 피곤한 거죠. 네. 그게 우리 인체에서 두 개의 가장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써먹는데 첫 번째가 항상성 유지, 즉 체온 유지하는데 제일 많이 써요. 한 1.5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엄청난 여기에 불을 때워야 돼, 보일러를 때워야지. 그래야 유지되죠. 그렇죠. 집도 37.5도 유지하려면 보일러 많이 떼야 되거든요. 네. 똑같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 인체 내에서도 그럼 마찬가지로 그 두 번째가 쓰레기 버립니다. 우리 몸 안에서 그러네. 들어온 것을 갖다가 하는 것에 소화시키는 거죠. 소화 흡수시키는 데 들어간 에너지가 두 번째로 많이 에너지가 소모돼요. 그 에너지를 최대한 대로 아끼게 되면 그게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소화 효소와 대사 효소라고 우리가 의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소화 효소를 아끼면은 대사 효소가 편해져요. 그래서 도와줘야 될 이유가 없어. 자기 혼자. 하니까 대사성 질환, 당뇨, 고혈압, 암이 치료되는 거예요. 거기만 가서 대사시키니까. 그러니까 당뇨, 고혈압, 암이 치료된다고 우리가 주장을 하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의학적으로도.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아이들 급식부터 시작해서 아침밥부터 나는 바꿔야 게 많네요. 네, 정말. 네. 아침밥을 과일 야채로 충분하다. 미국 같은 데는 통계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먹은 사람하고 안 먹은 사람들하고 네. 훨씬 더 건강하다는 통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침밥에 우리는 그 사고가 아직 옛날에 그 생각, 굶었던 생각 뭐 이런 생각이 아직은 좀 못 벗어나지 않을까. 많지 않나. 엄마들이 아니면 뭐 누구나 아침에 그렇게 하는 거. 그것만 충분히 동의되는 내용입니다. 개선시켜도 네. 3kg는 빠지는 거 같아요. 한 달에 3kg에서 5kg 정도는 그냥 빠져나가요. 자연감소가 아침밥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연감소. 특히 그 쓸데없는 지방, 많이 네, 씹을 네. 이렇게 쭉 네. 들어가요. 음수에 있는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기는 몸에 있는 걸 다 쓰는 거죠. 계속 네. 연소를 하는 거죠. 연소도 하고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연소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에너지가 또 아끼는 것이 네. 거니까 들어와서 막 저축하고 뭐하고 막 하는 막 그런 것들을 다 아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아침밥 뭐 저녁에 야식이 나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식인데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근데 심지어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그거보다 더 나쁜 게 아침밥이다. 쓸데없는 데 에너지 소비해야 되지. 쓸데없는 몸 안에 저축해야 되지. 그래서 아침을 안 먹는 것은 해보니까 임상적으로 해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안 먹는 것도 상관없는데 물만 먹고 안 먹는 것도 상관없는데 임상적으로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점심을 더 먹게 돼. 그렇죠. 네. 그래서 아침을 과일 주스나 과일로 충분히 먹게 되니까 점심도 절대로 많이 안 먹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아침밥을 내 아침밥이에요. 근데 잊어버려. 내가 막 일하다 보면 왜냐면 집중력이 너무 좋으니까 옛날에 같았으면은 막 능률이 안 오르니까 그 밥 먹고 그렇게 다닐 때는 기운 생기라고 그렇게 할 때는 능률이 별로 안 오니까 그리고 조금 지나면 막 배고파.